반갑습니다. 8월 28일 융합수학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2학기가 시작되는데요. 선생님이 이제 지난 등교했을 때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렇게 교실에서 선생님이 질문지를 준 적이 있잖아요. 3반은 그때 시간이 안 들어서 못했는데, 다른 반들 보니까 정비례와 반비례에서 좀 어려워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2학기가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정비례와 반비례 한 번만 더 정리를 하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정비례와 반비례 나는 완벽하게 이렇게 완성했다 라고 하는 학생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는 게 있으니까 오늘 첫 번째로 정비례, 두 번째 반비례 한번 마지막으로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네, 첫 번째입니다. 정비례는요. 정비례는 뜻부터 할게요. 정비례의 뜻. 교과서에 찾아보면 나오는데 정비례는 뭐냐면 x가 2배가 되면 y가 2배가 되는 관계를 정비례라고 합니다. 자, 표에서 한번 볼게요. 표엔 다 정비례 관계거든요. 자, 1일 때 1에서 2가 되면 2배가 되죠. y를 봅시다. 2에서 4가 되면 몇 배가 된 거죠? 2배가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요. 1에서 3이 되면 몇 배가 된 거죠? 3배가 된 겁니다. 그러면 2에서 3배가 되면 6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제 4배가 되면요. 1에서 4배가 되면 4가 되죠. 마찬가지로 2도 이렇게 4배가 됩니다. 그래서 x가 4가 되면 y가 8이 되는 이 관계가 정비례예요. 자, 마찬가지로 반대쪽 음수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4입니다. 그럼 여기서 2배가 되면요. 마이너스 2에 2배가 되면 마이너스 4가 되죠. 2배가 되는데 y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4에서 2배가 되면 마이너스 8이 됩니다. 자, 이렇게 움직이는 관계가 바로 정비례 관계예요. 이럴 때 x랑 y가 정비례 관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래쪽도 볼게요. 아래쪽에도 있는데, 자, 1일 때 x가 1일 때 마이너스 3이잖아요. 4배가 되면 4가 되죠. 마이너스 3도 똑같이 4배가 됩니다.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는 관계가 바로 정비례예요. 여기까지는 많이 들어봤을 텐데, 자, 볼게요. 값을 볼게요. x의 값. 이거를 지우고 x의 값을 볼게요. 자, x의 값을 보면, 자, 위에 있는 표는 x가 1 커질 때마다 y가 어떻게 변하고 있나요? 2씩 더해지고 있죠. 자, 이럴 때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증가라고 합니다. 근데 아래쪽은요, 1씩 커지면서 x가, y는 어떻게 돼요? 점점점. 12, 9, 6, 3. 점점 작아지죠. 3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감소해요. 선생님 둘 다 정비례라고 했는데 위에 있는 건 증가하고 아래에 있는 건 감소하네요. 네,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정비례는 항상 증가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증가랑 감소는 상관이 없어요. 증가해도 정비례고 감소해도 정비례일 수 있습니다. 증가랑 감소는 전혀 상관없고요. 뭐가 상관이냐? 그럼 x가 2배 될 때 y도 2배 되는지를 체크하면 됩니다. 정비례인지 아닌지 알고 싶으면요. x의 값을 2배 했을 때 y 값도 따라서 2배가 되는지를 확인하면 돼요. 자, 예를 들면 1일 때 2였으니까 2일 때는 4가 될 거야. 이렇게. 그럼 3배 하면요. 1은 3이 됐고요. 여기도 3배 해줘야 되니까 2는 6이 됐죠. 마치 분수 같죠. 2분의 1은 6분의 3 이런 느낌으로 정비례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x가 2배가 되면 y도 2배가 되는지를 체크하는 게 정비례 체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정비례인지 아닌지. 다음은 정비례의 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앞에서는 표를 했었고요. 이번엔 식인데요. 정비례의 식은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x에다가 a를 곱하면 y가 되는 관계이죠. 자, x에다가 어떤 수를 곱하면 y가 되는 관계를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a를 한번 찾아볼게요. 위에 표를 볼게요. 2에다가 몇을 곱하면 4가 되죠? 곱하기 2를 하면 되죠. 여기도 그런가요? 3 곱하기 2는 6이죠. 여기도 그런가요? 4 곱하기 2는 8입니다. 됐죠? 여기도 그런가요?
마이너스 3의 몇을 2를 곱하면 마이너스 6이 됩니다. 마이너스 4에 2를 곱하면 마이너스 8이 되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x에다가 2를 곱하면 y가 되는 관계입니다. 이걸 써보면 x 곱하기 2는 y잖아요. 이거를 다시 쓰면 y는 2x가 됩니다. 그래서 요식은 y는 2x라고 해요. 자, 근데 y는 ax라고 했잖아요. 선생님, y는 ax라면 왜 y는 2x예요? 네, a 자리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죠? a 자리에 바로 2가 들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a는 2예요 라고 말하면 돼요. 됐습니까? 자, x에다가 a를 곱하면 y가 됩니다. 자, 아래 거는 여러분들 기회를 한번 줄게요. 선생님이 한 30초 정도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30초가 됐습니다. x에다가 몇을 곱하면 y가 되는지 한번 볼까요? 1에다가 몇을 곱하면 마이너스 3이 되나요? 곱하기 마이너스 3을 하면 되죠. 2에다 몇을 곱하면 마이너스 6이 되나요? 역시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4에다가도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마이너스 12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몇을 곱하면 x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3을 하면 y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y는 마이너스 3x라고 쓸 수 있어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래서 a의 마이너스 3이 a가 양수가 아니라 음수일 때는 그래프가 감소하게 돼요. 자, 다음은 이제 표 알아봤죠? 식도 알아봤으니까 마지막으로 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왼쪽에 표가 있는데요. 자, 왼쪽에 있는 표를 그래프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하나하나 찍어 볼게요. 0,0은 여기에다 찍으면 됩니다. 가로가 x, 세로가 y예요. 자, 그러면 1,2는요. 1,2 여기에 찍으면 되고요. 2,4는 여기에 3,6 4,8 5,10 이렇게 찍으면 됩니다. 반대쪽도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이렇게 여기 두 개는 없는 점인데 찍었네요.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정비례의 그래프인데요. 점이죠. 선인지 점인지 말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자, 원래 그래프는 점인데 선생님이 지금 1간격으로 찍었잖아요. 근데 1간격 아니고 0.1간격으로 찍으면 좀 더 촘촘하게 찍힐 거고요. 그럼 0.01간격으로 찍으면 좀 더더더 촘촘하게 찍힐 거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특별하게 말을 하지 않으면 선으로 나타내도록 합니다. 선. 특별한 말이 없으면 선. 대신에 표만 주어지면 표만 주어진 경우에는 점으로 나타내도 좋습니다.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거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a가 양수, 아까 이거 y는 2x였잖아요. 그럴 때 제1사분면, 여기죠. 1, 2, 3, 4니까 제1사분면 지나고요. 제3사분면 이렇게 지납니다. 그 다음에 0일 땐 0이에요. 근데 왜 항상 0일 땐 0이죠? 원점이죠. 왜 항상 0일 땐 0을 지날까요? 이거는 퀴즈에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다음은 다른 표입니다. 아까 a가 마이너스 3인 표예요. 자, 이번엔 a가 마이너스 3인데요. 이것도 한번 그래프로 그려봅시다. 원점 0,0을 지나고요. x가 1일 때 y는 마이너스 3입니다. 여기에요. x가 2일 때 y는 마이너스 6이고요. x가 3일 때 y는 마이너스 3입니다.
뭐 더 이상 그리기는 어렵네요. 요 밑에 있는데. 자,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볼게요. 마이너스 1일 때는 3이고요. 마이너스 2일 때는 6이고요. 마이너스 3일 때는 9입니다. 마이너스 4일 때는 10이니까 요쯤 찍히겠네요. 자, 이것도 직선으로 그려지는데요. 예, 우리는 점만 찍어봤습니다. 근데 이 그래프를 보면, 자,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때요? 지금 계단이 올라가는 계단인가요? 내려가는 계단인가요? 예, 점점 감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가한다, 감소한다. 지금 y값이 감소하고 있죠. 점점 내려오고 있습니다. 빠르게 떨어지고 있어요. 자, 증가, 감소 상관 있다, 없다? 증가, 감소 상관없습니다. 그냥 x에다 어떤 값을 곱한 게 y 또는 x가 2배 됐을 때 y도 2배 되는 이 관계가 정비례죠. 특히 이렇게 a가 음수, 여기는 y는 마이너스 3x잖아요. a가 마이너스 3일 때는 a가 음수인데 이럴 때는 제2사분면하고 제4사분면을 지나게 됩니다. 이제는 정비례의 예를 한번 알아볼게요. 정비례의 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이런 거 정비례예요. 그러니까 x에다가 뭔가를 곱해서 y가 되면 정비례입니다. 이걸 꼭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y는 뭐 곱하기 x가 되면 정비례예요. 자, 입장료가 500원이고 x명이 입장합니다. 자, 그러면 한 명일 때는 500원이죠. 두 명일 때는 1000원입니다. 세 명일 때는요. 1500원이죠. 자, 그러면 x명이면요. 500에다가 x를 곱한 게 총 입장료 y가 됩니다. 자, 그래서 y는 500x 이런 식이 나오고 정비례가 되죠. 자, 다음은요. 여기 지워야 되겠네요. 자, 직사각형에서 가로가 x, 세로가 3인 경우입니다. 자, 한번 그려볼까요? 직사각형이 있고요. 가로가 x고요. 세로가 3이랍니다. 넓이 어떻게 구해요? 3 곱하기 x가 넓이죠. 근데 문제에서 넓이가 뭐라고? y라고 했어요. 그럼 넓이 대신 y라고 쓰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럼 y는 몇 x? 3x잖아요. 자, 요거 정비례입니다. 자, 그래서 정비례 관계는 뭐냐? x에다가 뭔가를 곱해서 y가 되면 정비례 관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